아, 그렇습니까? 예,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따로, 어쨌거나 둘이 엮여 있으니까. 아, 예. 그 김무성이가 최근에 이제 이 당에게다 심적 부담이 이제 어떤 전국의 어떤 변화를 나름대로, 예. 많이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가 이제 탄핵의 어떤 주동자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죽어지게이죠, 뭐,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변명 내지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예,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 후렴이. 지난번에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변에, 예. 이렇게 자기 어떤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많이 늘어놓는 걸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웃기는 게 탄핵에 대해서 원인을 박 대통령한테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촛불 광란 때, 결국은 이제, 이 국민들 여론 자체가, 결국 이제 하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진석이하고 이제 이정연이가 청와대 방문해서, 하야를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제 박 대통령이 그걸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부분을 마치 박 대통령 탄핵을 희망한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탄핵의 어떤 시발점을 친박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의 논리가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도 이게 선동 언론 또는 상당히 정치적 업무에 의해서 완전히 민심이 왜곡되고 완전 찬양식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전략적 대응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저는 물론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새누리당 내의 어떤 주요 당직자 또는 어떤 중진들이 분명히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정농단에 관계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당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어떤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거의 의도적으로 탄핵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와서 어쨌거나 이제 탄핵의 책임론을 박 대통령과 또 친박이 주동했다는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넌센스냐면은, 어쨌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촛불 광란하고 주변에 또 국민 여론을 들끓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몰고 가면서 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그 당시에 친박이나 등등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왜곡되고 선동되고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은 그건 수용할 수가 없죠. 누구라도 그건 당연히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대한민국 어떤 전국 상황도 이 남북 간의 북한 핵 문제 또 핵실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야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하야는 수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그럼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헌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좋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끗하고 전혀 어떤 그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가더라도 오히려 홀가분하게 털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나 이면에는 말이에요. 이 새누리당이나 이 당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현재 이 좌파들과 이 선동 언론이 소위 말해서 어떤 엮으려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거를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전혀 오히려 어떤 같이 찬동을 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당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탄핵 때, 소추 때, 그러면 강력하게 저기 김무성이 말대로 같으면은 법적 절차 간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소추에. 권성동이가 눈물을 짠다거나, 그 당시에 어떤 비대위 비슷하게 그런 전국 비상대책 어떤 그런 위원회를 한다면 그때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
뭐 이 김무성 등등 이 탄핵 역적들이 전부 주당해서 오히려 그런 쪽 몰고 갔지 않습니까? 예. 어? 예.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진정으로 탄핵을 원치 않았고 정말 자기들의 어떤 현재 논리가 정당화되려면은 그 당시에 탄핵에 전부 다 반대를 했었어야죠. 근데 62명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탄핵의 핵심은 이 좌파들이 탄핵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위장 보수, 소위 기회주의 이 우파 이 준동 세력들이 결국은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와서 결국은 또 어떤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어떤 이 자한당 내에서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또 많은 애국 국민들, 태국 국민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어떤 실체를 또 점점 알아가는 과정, 특히 또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어떤 미래나 K스포츠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박 대통령 전혀 무관한 이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밝혀지니까 결국 이 정치 이꾼들은 저기 역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역모, 반란, 정치적 의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은 속일 수가 없고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들이 이제 궤대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인간들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で떳떳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해바라기 선 기회주의 세력들은 반드시 저는 일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저걸 용서하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요, 한 개인의 정치인을 두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결국 이 탄핵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과 이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이 상황을 그대로 듣고 하게 되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절대적으로 법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있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을 바꾸면 돼요.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할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또 학생들에게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될 것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단을 해야 될지 어떤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탄핵 사태가 갖는 어떤 역사적 의미 또 어떤 그런 부역한 사람들 주동한 인간들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저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탄핵에 대한 거는 낱낱이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 어떤 결과까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낱낱이 백서와 역사의 어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박 대통령 사면 얘기하는데 사면이란 건요, 죄를 지어가지고 인정해서 그게 사면이지 박 대통령 그렇게 사면되면 결국은 이 불법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그거를 수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 절대 반대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아주 모사꾼들이 하는 논리가 제가 쓰고 있는 게 이 사면서를 낸다는 건요, 결국은요 법의 어떤 유죄를 인정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약 아량을 베푸는 척 하면서 자기들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저들의 어떤 술수에 절대 속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소위 어떤 정권의 어떤 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 한자리 하려고 또 국회의원들 당 공천받아서 또 자기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철퇴를 가야 돼. 국민들이 두 번 다시 저런 인간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요. 그래야 다음에 정말 잘하고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신상필벌이었던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바로 가야 되고 학교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업이든 뭐 사회든 조직이든 다 마치 통용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선진국으로 하는 핵심인 어떤 저는 그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의 궤변 같은 또는 제2의 김무성, 이 탄핵에 주동했고 가담했던 부역했던 인간들이 서서히 아마 자기들의 어떤 그 피해가려는 궤변을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놓으면서 그게 또 부안해동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통해서 아마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상적인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저들의 어떤 이 술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준엄한 심판을 가야 된다. 정말 옛날 같으면요 구족을 매랍니다. 구족을 매어 목을 쳐가지고 정말 교수를 시켜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 사건 자체는 목숨을 건 거하니까 정치인들이라고. 정치인들이 이걸 자칫 돈 버는 직업 비즈니스 개념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CCB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은 역사와의 투쟁이다. 이 공산주의 세력과 투쟁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원칙을 우리가 1%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마디 제가 하면 덩치만 컸지 떼내비리라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 인간은요, 항상 옛날에 별명이 36시간 아닙니까? 자기가 내찔러 놓고 또 강한 어떤 반박이 들어오는 꼬리 내리는 게 그게 김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저는 정신 자체도 완전히 양아치다. 저는 뭐 그런 인간들을 참 논평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쨌거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라. 저는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촛불에 겁먹어가지고, 하야해야 된다 했고, 그리고 또, 더듬어 만진 당에 하수인이 돼가 한 거 아닙니까, 탄핵을. 아마 시간이 지나면요, 또 정치권의 비사, 소위 말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탄핵이 이루어진 데 있으니 아마 명확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어디거든요. 예. 결국은요, 그 말씀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상대를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경제, 안보, 국방 모든 게 허물어지는 이 상황, 사회가 갈기갈게 찢어지는 정말 국민들은 이런 좌파 정권의 어떤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몰락하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대갚아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김무성과 이 탄핵 주동 부역자들이 앞으로 계속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물 한잔